반갑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앉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사찰에서는 이제 뭐 법회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선원이라고 하는 이제 선자가 붙은 데서는 제가 처음 이제 평생 처음 이제 법문을 이렇게 오늘 요청받았는데요. 원래 이제 주지 스님께서 연 얘기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연 얘기로만 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이제 선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얘기 반하고 연 얘기를 좀 반을 하자면, 선원사, 이제 제가 있는 곳이 고려 시대에 그 팔만대장경을 만든 절이기도 하지만, 송광사 다음으로 큰 이제 2대 선의 원찰, 선원사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원사가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서 보관이 됐다가 합천해인사로 이제 옮겨가고 없어졌죠. 그런데 1976년도 그 다음에 이제 1977년도 그래서 76년도, 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던 이선근 박사께서 없어진 선원사터를 찾아놓고 그 이후로 이제 선원사가 사접 259호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등사에서 이제 천일기도 중에 선원사가 이제 꿈에 선몽을 해서 알게 됐고 또 가게 됐고 그런데 선원사를 제가 꼭 이제 원을 세우고 들어간 이유가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자타가 다 선종불교라 하죠. 선종. 근데 선종불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의 2대 선의 원찰이 회사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이 선원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국 불교의 선은 과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당시에 팔만대장경이 세계 유네스코에 막 등재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팔만대장경이 세계 유네스코에는 등재가 됐지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또 참배객들이 팔만대장경 만든 절터를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보고 돌아서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선원사 이 터를 찾아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터를 위해서 제가 전동사에서 천일기도를 마치고 선원사에서 이어서 이제 만일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차까지 이제 10,000평 정도가 발굴이 됐고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선원사가 또 영원히 존재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여기가 선원이니까 제가 그 선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유명한 큰 스님들이
간행하고 썼던 책이 남명천 화상 증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명천 화상 증도가 책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남명천 스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스님들이 중국의 선종 스님들이 공부하시고 깨달음을 묶어놓은 오도성이라고 합니다. 오도성. 그래서 이제 증도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참불가처럼 깨달음을 노래로 시처럼 엮어낸 게 남명천 화상 증도가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참선을 하면 안 된다. 참선할 때의 기본이 그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유포된 데가 어디냐? 바로 선원사입니다. 선원사가 고려시대에 무신정권 최후가 창건을 하죠. 그때에 남명천 화상 증도가라는 책을 후대에 선을 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이 책을 간행해서 길이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면서 경판도 만들고 책도 간행을 하죠. 그래서 선의 역사에 있어서 선원사가 중요한 그런 역할도 했지만 선을 공부하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남명천 화상 증도가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을 하면서 선의 첫 번째 부처님 제자가 중국으로 건너가신 분이 달마대사잖아요. 초조 달마대사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으로 해서 6조 해능대사까지 그 선맥을 이어갔죠. 그런데 그 선맥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책이 육조단경이에요. 그 육조단경도 이제 중국에서 선을 하는 스님들이 필수로 읽어야 되는 선방의 책이에요. 그래서 선방의 책인데 그 책을 고려시대에 중국의 몽산 덕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육조단경을 간행해서 유포를 하고 모든 선을 하는 스님들이 이제 읽게 했죠. 그런데 그 책을 또 고려시대에 선원사 주지 해감 만왕국사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불교 역사에 있어서 육조단경이 어디에서 처음 유포가 시작됐나 이것도 아직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선을 하는 분들이 필수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또 육조단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이 몽산 덕이 스님을 통해서 사신을 통해서 선원사의 그 국사와 주지로 계셨던 해감 만왕 스님한테 그게 전달이 돼서 해감 만왕 스님께서 또 육조단경을 간행을 합니다. 간행을 해서 전국에 유포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몽산 덕이 스님이 만든 그 책을 육조단경을 몽산 덕이본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이제 선원사로 그 책이 와서 해감 만왕국사께서 육조단경을 간행을 해서 전국에 유포한 것이 해감 만왕본이라고 하는 육조단경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진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몇 권이 있어서 몇 분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표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육조단경 원본과 남명천 화상 증도가를 경판으로 만들고
최고로 만들어서 내가 금생에 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을 세우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전국의 선방 스님들이나 선언을 공부하는 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걸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선방은 제가 옛날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 동안거를 내소사 선방에서 죽기 전에 한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다.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심장병 장애 상급의 이식수술 대기자여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선방 한 철 나고 죽겠다라고 해서 동안거를 한 개 다고 천일기도 하고 만일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35년이 흘러가더라고요. 만일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동사에서 천일기도를 하고 이제 선원사로 이제 옮겨와서 선원사 복원을 위해서 만일기도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오늘날 선원사는 내가 없어도 이제 선원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대한민국 선방 스님들이 고려시대의 송광사 다음으로 큰 2대 선의 원찰처럼 선원이 만들어져서 다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원래 고려시대는 선원사가 송광사 다음으로 총림까지 했어요. 총림. 그런데 선원사가 지금은 저 혼자. 또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불교계 이제 불교 방송이나 불교 신문사나 불교계 언론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오늘날 선원사가 그래도 이제 영원히 존재토록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선원사가 너무 볼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선원사를 알릴까,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처음에는 음악회였어요. 음악회.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산사음악회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건데, 그 산사음악회에 최초로 시작한 게 제가 95년도입니다. 94년도, 5년도에 산사음악회를 하니까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제일 이제 그 스타트에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사적지 터에 500명이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절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야지 무슨 딴따라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건 옳지 않다 이랬는데, 그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산사음악회라는 게 시작이 막 돼서 지금은 전국에서 음악회 안 하는 사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또 그래서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게 연꽃을 심어서 연꽃 축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연꽃 축제를 하면서 야, 이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면요. 음악회 할 때 첫 스타트가 500명이었다면 연꽃 축제 때 전성기는요. 평일에 5,000명, 주말에 10,000명이 왔어요. 셔틀버스 운행을 했어요. 양쪽 입구 틀어막고. 그리고 그게 2009년도가 전성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연꽃 음식 축제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저한테 선물로 줘서 선원사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아마 대한민국 사찰 중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 사찰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선원사가 아까 이제 주지스님도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의자를 3,000개를 깔아야 된대요. 3,000개를 깔아야 되는데 선원사 연꽃축제장은 500개밖에 못 깔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할래, 열린음악회를 할래, 산사음악회를 할래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꽃축제는 좀 서민적인 축제가 좀 좋고 강화군이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연꽃축제를 전국 노래자랑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이제 실무진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3개월 전에 강화군에서 그 300명 예비 그 노래 이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접수받는 인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접수가 안 돼서 취소됐는데 군에서도 안 되는 그 행사를 스님이 어찌 300명을 모집할 거고 기본이 의자 3,000개에서 뒤에 서는 사람까지 5,000명을 끌어마야 된대요. 그래서 걱정 마라 그거. 평일에 5,000명 오고 주말에 10,000명 올 때니까.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거 성사시켰어요. 전국 노래자랑. 근데 전국 노래자랑 그 할 때에 연꽃은 선원사에 있는데 의자 3,000개 까는 것 때문에 심리 밖으로 나가서 있어야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사 들어가는 입구 지금은 강화대교 건너서 좌측으로 옛날엔 역사관이었고 지금은 전쟁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5,000명이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대에 이제 내가 연꽃을 올리고 싶어서 이제 실무진한테 물어보니까 올리고 싶은 대로 다 올리래요. 그래서 무대 전면에 연꽃 다라이를 다 깔았는데 연꽃 다라이에 꽃이 한두 송이밖에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꽃을 300송이를 꺾어와라. 홍년하고 백년을. 그래가지고 그 다라에다가 10개, 20개씩 꽂으니까 송혜 씨가 그러더라고. 이제 그 행사 직전에. 진짜 년이 가짜 년 같으니까 그만 꽂으라. 너무 많이 이제 꽂아 놓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또 연꽃을 알리고 싶어서 제가 무대에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이니까 다 나랑 연결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드라 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스님 내가 다 출연해 봤는데 전국 노래자랑만 못 해봤대요. 그런데 수많은 가수들이 굉장히 다 이제 무명, 유명, 뭐. 근데 유명한 가수들은 안 그러는데 무명 가수들이 전국 노래자랑을 선원사 주체로 주관으로 하니까 무대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그래도 이제 스님 소원은 하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인드라 스님만 내가 허락을 해서 무대에 초대 가수로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그 무대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사람들이 이제 그 토속 음식, 강화 먹거리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거기에 시종일관 연가루 뿌린 장어, 연가루 집어넣고 만든 막걸리 이걸 이제 계속 들이댔어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그 연요리를 이제 알게 했죠. 알게 했는데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저 20년 연구한 거 1시간에 한다라는 건 좀 무리기는 한데 그렇지만 엑기스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평생에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이 뭐냐? 지금 보니까 안경 쓴 분이 꽤 계세요. 주지스님도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 쓴 사람들이 자기 눈에서 매일 기름을 뿜어내는 걸 몰라요.
안경점에서도 안과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만 내리고 그 안약만 팔고, 예? 닦는 거 팔고 그러는데, 연잎은 다 아시잖아요, 연잎. 연잎이나 연근으로 차를 만들어서 끓여서 마시면서 그 티슈에 적셔가지고 안경을 닦으면요, 안경을 교체한 수준으로 깨끗해져요. 근데 천연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불교의 연꽃이 천연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안경 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핸드폰 거의 다 가지고 있죠. 뭐 애나 어른이요. 핸드폰도 필름을 닦아보시면 필름 교체 수준으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제 불교 쪽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광명진원 아시죠? 광명진원. 광명진원 1000번, 10,000번을 외운들 눈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런데 연잎차로 안경 한번 닦으면요, 눈이 진짜 확 띄어져요. 예. 내가 오늘 주지스님한테 여기 계신 분들 드시라고 한자로 갖다 놨어요. 예. 한자로 갖다 놨는데 그 차 이제 드실 때 그렇게 티슈로 해서, 대신 티슈가 좀 흡어. 안경 닦아야 되고 핸드폰 닦아야 되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안경, 핸드폰만 닦는 게 아니라 집집이 거울 없는 집 없고, 집집이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차도 백메라, 룸메라 이런 거 닦으면요, 줌렌즈 다른 것처럼 깨끗해져요. 그 정도로 세척력이 탁월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정도로 세척력이 탁월한데 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꽃은 물을 정화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먹으면 피를 정화해요. 피. 어느 정도로 정화를 하냐면, 우리가 세척을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세제가 뭐예요? 락스를 쓰잖아요. 락스. 초강력 세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가면, 동의보감에는 이제 허준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연은 어혈을 제거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어혈. 그러면요, 몸속의 혈관이 제거가 되니까 그 탁한 피가 다 제거를 하니까 내가 이제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이제 그동안 여기서 수많은 스님들이 앉아서 법문하실 때 다 머리 깎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깎을까 말까. 그래서 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안 깎고 가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랑 제 머리랑, 제가 65이에요. 65 머리가 이렇게 까맣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예? 다 머리 혀지는 고민을 하잖아요. 연잎차만 장복을 해도 검해지고 흰머리가 도로 검해져요. 그 다음에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요, 저 일할 때 장갑 안 낍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24시간 만에 원상복귀가 돼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름살 생기는 거요? 연가루 갖고 마사지를 하시면 주름살이 펴지는 게 그날로 눈으로 보여요. 진짜예요. 예, 실험해 보세요. 얼굴에, 요즘에 지금 마트에 가면, 시장에 가면 연근 많이 나와요. 그거 갈아서 국물은 드시고 건더기로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보세요. 그러면 연근이나 연잎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미백, 보습, 각질 제거, 노화 방지 다 돼요. 진짜로. 그러면 연근 한 뿌리를 해봐야 그거 1, 2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짜리 마사지 한 것보다 나아요. 예. 그 정도로
연이라는 존재가 탁월해. 근데 주름살이 펴지는 거를 고민하면서도 뭐가 펴지는지 모르니까 맨 피부과에 가서 째가지고 쪼이고 네? 아래로 벌리고 위로 벌려가지고 네? 이거는 옳지 않아. 그거 비싸요. 네. 비싸다고. 근데 엿만 먹으면 펴지는데 먹기만 해도 펴지는데 바르면 더 잘 펴지니까 네? 우리 불교가 네? 부처님이 좋아하신 연꽃이나 연잎이나 연대나 연뿌리가 다 그 작용을 해요. 네. 그리고 연이라는 존재가 피를 맑게 하니까 노화가 회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가면서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서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연이라는 결론을 만병통치약이다. 불로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만병통치약이다, 불로초다라는 얘기를 한방, 양방, 대체의학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단어가 없어요. 네. 그냥 동의보감에 연은 어혈을 제거한다 이런 수준이지.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뭔가라고 봤더니 만병의 근원은 피가 나빠서 생기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 그게 피가 나빠서 생기는데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건 다 만병통치약이야. 근데 피를 맑게 한다는 걸 내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맑게 하겠더니 미역, 다시마, 김 이런 애들이 다 생일날 미역국 왜 먹는지 아세요? 어혈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역이. 그런데 그 미역도 어혈을 제거를 못해. 이제 이런 겁니다. 1년 12달 고기 먹고 1년에 한 끼 미역국을 먹으니 피가 맑아져. 365일 먹어도 말똥말똥한데. 그런데 연근이라고 하는 존재는 1년 12달 밥 먹는 것처럼 먹으면요.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최고 장수자가 256세 사는 사람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경원 치면 떠요. 이경원 중국의 한의사인데 연잎을 차로만 마셨는데도 256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애를 며칠 낳나 봤더니 180명을 낳았고 부인이 24명이나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또 사람들한테 이경원이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또 했어. 이제 어떻게 실험했냐? 양계장에서 알 못 낳는 닭을 폐닭이라고 그래. 폐닭. 그래서 제가 이 폐닭한테 연을 먹여보자. 그래서 어떻게 먹였냐면 양계장에서 500마리 폐닭을 갖다 놓고 거기에 닭사료 주면서 수탉을 3마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수탉 3마리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500마리 썩어한테 시달리니까. 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스님 뭘 먹이길래 얘들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냐고요. 암탉이고 수탉이고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수탉 한 마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10마리에서 15마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500마리 속에 수탉이 3마리니까 계산해 보니까 170대 1이더라고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70마리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들이요, 정확하게 연잎을 사료로 먹었을 때 3주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가지고 3개월 되니까 99%가 알을 낳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 마리가 닭장에서 탈영을 해서 알을 품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치고서 보니까 8개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0대 1인데 170대 1의 암탉이 저게 유정란이 됐을까? 무정란일까? 퍼센트가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알 품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백중기도 해양날이 그때. 백중기도 해양날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얘가 지금 미스테리다. 어디서 품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회 끝나고 밥 먹고 내려간 신도가 전화가 왔어. 스님, 병아리가 8마리가 돌아다니네. 그래서, 이경원이가 180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이제는 지금 뭐 애 못 낳는 거 갖고 고민 안 해도 돼요. 연만 먹으면 남자고 여자고 다 해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닭장의 알이 평균 하루에 나오는 게 한 400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알을 한 판에 얼마씩 팔았냐? 10,000원씩 팔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회춘난이라고 붙였어요. 회춘. 회춘에서 났으니까. 예, 진짜로. 예. 그런데 그만큼 좋은 거를 우리 불교가 몰라요. 예. 그렇게 좋은 거를.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요, 진짜 연근이나 연잎을 죽기 살기로 드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해추는 나중 문제고 무조건 드시면 1차 내 몸속의 병이 사라져.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거지. 그런데 피를 맑게 하는 것끼리 내가 비교 실험을 했는데 연잎이나 연근을 따라올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 맑게 하냐면 연근이나 연잎을 가루를 내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뭔가 내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삼겹살이야. 근데 삼겹살이 집에서 구워 먹을 때 보면 연기 나고 냄새 나서 식당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식당 가도 냄새가 배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연잎가루든 연근가루든 있으면 그걸 고기에다 뿌리면요, 안방에서 문 닫고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연기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고 기름이 안 튀어요. 그러면 모든 고기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을 다 버렸어요. 오늘부터는 버리지 마세요. 연가루를 뿌린 기름은 그 자리에서 숟갈로 떠먹어도 혈관이 안 막혀요. 네. 혈관이 안 막히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불파지방으로 바뀌는 성분이 연근, 연잎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기름을 손에 바르든지 주름살 많은 데다 바르면 1시간 뒤에 펴지는 게 육안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가 버려야 돼요? 발라야 돼요? 다 발라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에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그걸 실험해줘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연근도 대한민국에 이제 여기저기 많으니까 그 자기가 사서 만들면 돼, 가루를. 그러다가 이제 힘들면 그땐 선원사로 전화하면 돼요. 그게 시중에도 싼 년들 많아요, 싼 년들. 근데 싼 년이나 비싼 년이나 다 같은 년인데 이게 또 연 얘기하다 보면 여자들한테 욕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막 이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연자를 연이니까, 끝에가 연이니까. 그런데 그 가루를 갖고요, 고기 생선뿐만이 아니라, 자, 절에서 오늘도 보니까 제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사 음식의 나물 반찬, 이거 다 24시간 지나면 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일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김아니면 다시마티각이에요. 그거에 소금 뿌릴 때, 설탕 뿌릴 때 연근가루를, 연잎가루를 살짝 섞어서 뿌리면요, 제사 지내고 공양간에서 밥 먹을 때까지도 안 눅져요. 그러면 지금 눅지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전도 안 눅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김치예요, 김치. 김치가
여러분들이 잊고 무르고 쉬는 게 문제잖아요. 연근가루를 넣기만 하면, 아니면 가루 만들기 힘들면 그냥 생연근 갈아 넣어도, 예. 그냥 생연을 갈아 넣으면 김치가 안 물러요, 진짜로. 예. 근데 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김치가 이제 오늘 얘기 듣기 전에는 이미 담궈져 있잖아요. 그럼 셔꾸부라졌어. 그럼 이제 이걸 버려야 돼, 말아. 아니면 이제 고민할 때 많잖아요. 쉬었으니까. 그럴 때 연근가루를 집어넣으면 신맛이 도로 사라지고 물렀던 게 도로 딱딱해져요. 지금 이제 작년에 먹으려고 저장한 무가 지금쯤 꺼내서 먹을 때예요. 먹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바람든 무가 있어, 바람든. 그거 다 버려요. 오늘부터는 버리지 마세요. 그 바람든 무에 그년을 집어넣으면 바람구녕이 다 사라져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식혜 먹잖아요. 식혜. 식혜도 잘 신은 애들이. 근데 오늘부터 식혜 신은 고민 안 하시는데, 연잎차 끓인 물로 식혜를 담으면, 예? 다 먹을 때까지 식혜가 안 쉬어요. 근데 이미 식혜가 쉬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버려야 될 때 연근가루를 집어넣고 정확하게 5시간만 지나면 쉬었던 식혜가 원위치로 가요. 예. 우리가 음식 문화에서, 식품 문화에서 이 쉬는 거, 그 다음에 식중독이 가장 문제거든요. 근데 연을 이용하면 그런 고민 다 해결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제 간장 담그는 철이더라고요. 메주. 예? 이제 그 메주 간장이 지금 철인데, 여러분들 간장이 맛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그냥 내려오는 전통대로만 하지 그 이상을 개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간장을 만들 때 연잎차 끓인 물로 간장물을 붓고, 그 다음에 매주 건져서 된장을 만들 때 거기에 연근가루를 넣으면, 우리가 이제 간장 속에 가장 많이 넣는 게 고추잖아요, 고추. 고추인데 다 찌그러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연잎차로다 간장을 만들면 고추가 안 찌그러들어요. 예. 그럼 우리는 찌그러드는 것만 먹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싱싱한 고추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걔를 또 된장에다 넣으면, 된장도 마찬가지. 된장 속에 들어가면 다 쪼글쪼글하잖아요. 걔들도 다. 예. 또 요즘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가을부터 담아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오이지 같은 거. 그 오이지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막 물러지고 군둥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연근가루만 넣고서 하면은 도로 다 딱딱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아무 데나 실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건강 쪽에서 나는 뭐 혈압이 문제야, 당뇨가 문제야. 근데 저는 심장이 문제가 돼서 심장병 장애 상급에 이식수술 대기자였어요. 유언장 쓰고. 그게 30대예요. 30대에 그래서 같이 자란 스님들이 죽기 전에 한번 외국 한번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몽골을 갔다 왔어요. 몽골. 그런데 어쨌든 장애 상급도 취소되고 이식 수술도 취소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스님들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스님들이. 우리 그 스님들을, 우리 주지 스님도 아는 분이에요. 다 같이 그 해인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님들이 또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또 같이 마지막으로 또 인도를 한번 또 가자 했는데 다 같이 못 가고 한 스님만 이제 같이 가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연을 먹음으로 인해서 저는 장애 상급도 취소됐고 이식 수술도 취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각종 병 중에서 제일 심각한 병이 원래는 심장병입니다. 근데 심장병 환자는, 내가 장애 상급까지 갔었는데 날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심장병 환자는 안 따라다녀요.
근데 암 환자는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숨 떨어질 때까지 안 죽어요. 네. 오래 살아. 이게 암 환자들이요.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심장병은 어떤 경우냐.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그냥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따라다녀야 되는데 심장병 환자들은 안 따라다니고 암 환자들은만 따라다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의사처럼 대체의학 의사처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암 환자한테 연근을 먹이면 연잎을 먹이면 그 암 환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의사 말에 집중한 사람은 99%가 죽어. 그런데 의사 말하고 상관없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리고서 튄 데가 어디냐. 산으로 튄 사람은 자연인. 네? 시골로 튄 사람은 기농기층이. 근데 문제는 산이나 들이나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연꽃을 산에다가 심어도 되고 들에 심어도 되고 어디든지 물만 안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한 건 이제 그거는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연꽃을 보려면 저기 무안이나 대구를 가야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백두산까지 연이 되는 걸 개발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아무 데나 가도 연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왜 박사 논문을 사료로 했냐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 술하고 고기더라고. 그래서 술도 중독술만 있어요. 근데 연이 들어가면 해독술로 바뀌어요. 해독술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있으면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예, 연하고 같이 먹이면 중독이 절대 안 돼. 해독이 돼. 술은 술대로 먹고. 예. 근데 고기도 마찬가지. 고기도 지금 저기 포화지방산 사료만 먹이는 거지 불포화지방산 사료를 먹이는 가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연이 많은데 이제는 전국에 연을 다시 퍼뜨려 놨으니까 재배 방법을 월동나는 걸 이제 퍼뜨려 놨는데 이걸 다 챙겨서 먹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람은 먹다가 좋다는 게 있으면 그리로 그걸 놓고 가요. 근데 가축은 주는 대로 먹어.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으니까 먹는 대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이 연을 사료로 먹으면 고기가 포화지방산 고기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연잎이나 연근을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져요. 제가 30대 유언장 썼는데 지금 65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20, 3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연을 드시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연을 한 끼를 먹으면 수명이 한 끼가 연장된다. 그럼 하루를 먹으면 하루가 연장이에요. 그럼 1년 먹으면 1년이 연장이에요. 그럼 10년 먹으면 또 10년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달력을 뭘로 만들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달력이요. 조견표가 100세까지만 돼 있어요. 100살. 근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 이미 끝났어요. 200세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봤어. 100살 넘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나 조사했더니 8,700명이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고요. 일본은 8만 7천 명이에요. 왜 일본이 8만 7천 명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연근을 좋아해요. 연근을 식당마다 연근 다 집어넣고 반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일본 가서 나고야 가서 내가 조사를 했는데 웬만한 식당에 연근이 다 나와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불로초고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모르고 먹는 거고 우리는 더 모르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 여러분들 주변에 배기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가르쳐 주지 마시고 오래 살면 안 되니까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가르쳐 주지 마시고 오래 봐야 되는 사람만 가르쳐 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또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도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연을 먹이고 선물하죠. 대표적으로요. 우리 가요계의 유명한 가수 진성 씨가 예? 혈액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화에다가 암 환자 음식을 개발해서 그 암 환자 음식으로 만든 게 뭐냐면 연이 들어간 오딱. 오딱 한 마리하고 연잎차를 오늘 주지스님한테 드린 만큼 한 자를 들고 문병을 갔어요. 가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스님 저는요 이제 다 접고 건강만 챙기다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다 났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 벌써 그게 갖다 주니까 한 10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났다고 다니는데 방송할 때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 마누라가 간병을 잘해서 맞죠? 좋다는 걸 많이 먹고 간병을 잘해서 근데 좋다는 게 많은데 뭐가 자기를 고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많이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암 환자 있으면 반드시 연근이나 연잎을 그 차로 먹게 하든지 요리에 넣어서 먹게 되면 그게 암 환자 음식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죽나 봤더니 구역질 나서 비후가 상해서 물도 못 먹어요. 이게 구역질 제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잎이나 연근이 구역질을 제거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 환자한테 선물로 연요리 식당을 모시고 가든지 연잎차를 선물하든지 연근차를 선물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접하면 구역질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에서 나오는 부작용의 그 구역질을 약을 안 줘. 그래서 거의 다 그 고생하다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음성에 가면 꽃동네 오웅지 신부가 입구에다가 표석을 하나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내가 또 연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살 수 있다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의 입맛이 살아나게 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연근하고 연잎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를.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재밌는 일이 이제 아까 오이지 얘기했는데 오이 노각을 농장하는 사람이 따가라는데 따가고 싶은 만큼 따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등치는 적어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노각을 따다 보니까 1톤 차 한 차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한 차를 따가지고 이제 오이지를 담아야 되니까 뭐 노각은 뭐 그 반찬을 해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지를 담는다고 이제 담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사무실에 식구들한테 무조건 다 저온 저장고에 넣으라. 그랬더니 저온 저장고에 다 안 들어간다고 냉동고에다가 반 넣고 저온 저장고 반을 넣었어요. 그러면 자 냉동고에 들어간 오이지가 돼야 안 돼요. 얼어지 100% 냉동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연이라는 존재는 오너가 고민하는 것만 해결해줘요. 오너의 고민은 다 달라요. 반찬서부터 음식에서부터 뭐 다. 그런데 나의 그 순간의 고민은 뭐냐. 이 냉동오이를 버려야 되는 게 고민이잖아요. 아깝잖아요. 반출력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실험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오이지 공법에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집어넣고 또 냉동고에 있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연잎차 물로 얼은 놈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놀라운 현실은요. 냉동실에 있던 놈은 탱글탱글하고 오이지가 냉장실에 있던 오이지는 쭈그렁 방탱이에요. 그러면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다 버렸잖아요. 어른 걸.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무도, 바람도 뭐 다 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가루가 없으면 생연근을 갈아놓고 깍두기를 만들으세요. 그러면 그 바람 들은 게 사라져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근을 먹으면 사람들이 지금 나이 먹으면서 요즘에 그 디스크 환자, 골다공증 환자 이 많더라고요. 뼈에 연근이나 연잎이 얼마나 좋냐면요. 내가 사람 뼈는 보이지 않으니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 실험했어요. 나만 실험했는데 부러져야 될 상황에서 부러지지 않고. 근데 이제 닭이 연을 먹었잖아요. 연 먹은 닭을 갖고 뼈를 이제 실험해 보는데 연 안 먹은 닭은 뼈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백숙을 했을 때 물렁뼈 있는 데를 다 대부분이 깨물어 먹잖아요. 근데 연을 먹은 닭은 물렁뼈가 아예 없어. 깨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뼈에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뼈 걱정 안 해도 되고 머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뭐 애 낳고 싶은 사람도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제가 한때는 야 이렇게 좋은 거 그러면 연비아그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비아그라도 만들어서 실험했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맨날 거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다가 접었어. 근데 술은 또 이런 거예요. 술도 지금 다 살찌는 술만 있어요. 근데 연이 들어가면 다이어트 술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막걸리도 만들어서 축제도 하고 지금도 그 미련이 있어서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면 내가 만들어서 대령은 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연이 좋고 시간이 벌써 1시간 이제 돼서 질문 받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외국연하고 국산연하고 똑같습니까? 네. 네. 좋은. 이제 그 대목에서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없어요. 중국 연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아버지라도 좀 한국연하고 이제 중국연하고 이제 구별하는 방법. 어느 나라 연이든지 세척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농산물은.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그걸 목욕한 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욕한 년은 그거는 이제 또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이렇게 포장 처리가 튼튼하게 돼 있는 거는 표백 처리가 돼 있어서 그거는 이미 이제 포장해서 들어온 그 작업한 거, 가공한 거는 맛이 없어요. 외국 년들을 가공한 거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년과 맛없는 년을 구분하는 방법은 흙 묻은 년이 제일 목욕 안 한 년이 괜찮은 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 년 중에서도 어떤 년이 맛있는 년이냐, 굵은 년이 맛있는 년이냐, 작은 년이 맛있는 년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런데 작은 년일수록 부드러워. 예, 큰 년일수록 뻣뻣해. 그래서 뻣뻣한 년은 맛이 없고 부드러운 년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순놈, 암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연은 쓴놈, 암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없을 때는 중국 년도 괜찮은 년이고 일본 년도 괜찮은 년이고. 예.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지금 부처님 유적지의 연꽃심으로 이제 올해까지 지금 4차를 가는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연근을 이제 제가 그 인도에 심으러 갈 때 연이 참 놀라운 게요. 그녀는 목욕을 했어도 싹이 터. 그러니까 눈 있는 것만 다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씻어가지고 내 가방에다 넣고 가서 저기 그 인도에 연을 심어주고 오고 그 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밤이면 밤마다 이제 제가 파티를 벌려요. 그래가지고 그 연으로 이제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 우리 저기 조계종단에서
분황사라는 절을 지었죠. 인도에. 거기에 이제 그 총무원장으로 계시던 원행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행사 이제 3년 선배고 우리 주스님도 잘 아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분황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제가 이제 연꽃을 거기다 심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에 연못에 이미 심어져 있는데 그 심은 년은 홍년이 돼. 그래서 홍년인데 100년을 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년을 가져가서 심어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연못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년 심을 자리를 연을 다 걷어냈는데 중요한 건 걷어낸 년이 불로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이쁘게 잘 큰 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제가 싹 이제 다 챙겼어요. 왜 챙겼냐? 저녁마다 이제 현지 요리사가 이제 따라다니니까 요리사한테 내가 요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공양 후에 방에서 이제 또 인도 요리사를 통해서 만든 요리를 갖고 이제 파티를 해요.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안 먹어도 그 닭고기를 많이 먹더라고, 닭고기. 그래서 이제 닭고기 실험을 해줘서 그 요리사가 아마도 이제 그 이번에도 가면 이제 따라 붙을 거로 보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인도에서 이제 연 요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서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해 먹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잎차나 연근차로도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응용하지만 삼계탕이나 백숙 같은데 이런 데 집어넣으면 기름이 응고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삼계탕 한 마리에 연잎 한 장. 예. 그러면 2장 넣으면은 아예 안 먹은 거랑 같아요. 이게 한 장만 넣어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리 많이 하시고 어쨌든 한국 연이나 중국 연이나 일본 연이나 세계 어떤 연이 다 같은 연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예. 예? 관절에도 장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릎이 아파. 그럼 주무실 때 연근을 계속 내부로 붙이고 내부를 감고 주무세요. 그러면 통증을 가라앉혀요. 또 이제 요리하면서 뒤었을 때 화상 입으면 그 오래 가잖아요. 연근을 갈아서 붙이면요. 가루로 붙이든지 뭐 쇠으로 붙이든지 하면 화기가 1시간 내로 사라져요. 예. 또 마찬가지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좀이죠, 무좀. 예. 그런 것도 예. 무좀에도 연가루 계속 저렇게 내부로 감고 하룻밤만 주무시면 가려운 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뭘 또 뜻하냐면 주변에 지금 아토피가 많거든요. 아토피도 그냥 먹고 바르면 한 달이면 사라져요. 한 달. 예. 또 질문하죠. 그러면 선생님 그 모든 식품이라든가 약이 네.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연잎이나 그 연가루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겠는데 복용 시에 뭐 주의사항 주의사항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연근이나 연잎에 이뇨제 성분이 많아. 그래서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은 분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신장이 고장남 나가지고 비뇨기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얘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녁에 8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바쁘잖아요.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니까 그럼 화장실 가면서 이게 비행기 시간, 차 시간 이런 게 이게 스케줄이 막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절에서 법회하는 날이나 어디 가야 되는 날은 덜 먹어요. 왜? 그런 현상이 오니까. 그런데 부작용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지 거의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요실금이 문제거든요. 요실금이 사라져요. 연잎 차만 드셔도. 그 다음에 변비도 마찬가지예요. 변비도 사라져요. 연근을 장복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냐 이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분들에서 답변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고장난 연식에 따라서 회춘의 시기도 다르다. 예. 그러니까 각자 고장난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녹슬은 걸 뺏겨내려면 무제한으로 먹다 보면 좋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